예, 2024년 11월 9일 3시 한 50분이 되었습니다. 음력으로는 10월 9일이고요. 오늘은 토요일인데 그 환국문명학술원 324번째 샤먼 제국의 부활 10번째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그래 이제 이 공부를 하다 보면 그 공부도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머리가 좋다고 해서 학문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또 뭐 판검사라고 하더라도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그나마 대학 교수 정도면 공부를 할 수 있는 여건은 되지만 또 뭐 목사들도 시간이 나지 않을 것 같아요. 뭐 종들도 마찬가지인데 근데 어쨌든 공부를 하는 사람은 특별히 공부를 하고자 하는 마음을 굳건히 가질 때만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면서 오늘은 샤먼 제국의 부활 10번째 강의로서 제가 어제 그저께 강의했던 내용을 이렇게 제가 일본 외 이런 부분과 더불어서 일본에 건너가기 전에 샤먼 시대들의 이야기를 포함해서 우리 그 한국 사회 그 주류들은 어떻게 이제 그 흘러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조금 그 이야기를 할 필요성이 있는데 그 우리는 역사 공부를 하면서 알아야 될 부분이 세계 어디든지 일단 그 원주민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거의 대체로 수렵 채집, 어료, 자연농법을 하면서 겨울이 되면은 동굴에서 살고 날씨가 이제 그 따뜻하면 바깥에서 나와서 이제 살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렇게 수수만 년 동안 살아오면서 같은 패턴을 살아오다가 획기적으로 인류가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도전했던 것이 바로 이 사냥을 위해서 북쪽으로 계속 올라갔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쪽으로 올라가게 된 이 경로를 우리가 이렇게 더듬어 보면 아프리카에서 이동해서 순다 대륙에 정착하고 적도를 중심으로 해서 수수만 년 동안에 인류가 따뜻한 곳에서 살면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했는데 그 중에 가장 그 살기가 좋았던 부분이 바로 이 적도 지역인 것이죠. 자, 그런데 이 따뜻한 곳에서 살기는 좋지만 또 한편 환경적인 측면에서 또 생존을 위해서 인류가 늘어났을 경우에는 또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순다 대륙 순다 환인에서 동서남북으로 이동해서 우리가 북쪽으로 이동했는데 그 한 갈래가 바로 지중해 문명권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서해 대평원 서해 지금 현재 서해가 있고
그 다음에 그 환동의 모면권에 대해서 지금 현재 동해도 있고요. 또, 지금 미주 대륙에, 오대호, 강력에도 사람이 살기가 좋았던 곳입니다. 자, 그래서, 예전에는 인구가 많지 않았고, 언어가, 한 뿌리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바로, 온누리에 쓰고 있는 말이 바로, 버모였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버모를 사용할 수 있는,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제도가 바로 삼지 제도인데요. 이 삼지 제도라 하면 바로 이 제사장 계급과 군사 계급, 생산자 계급이 삼원일체 형태의 연방국가 형태다, 이렇게 이제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러한 연방국가 형태에 있어서 국가의 형태는 어떻게 이제 이루어져 있는가, 그 부분을 이제 제가 좀 설명을 하고자 하는데요. 이러한 삼원일체 사상의 삼지사상, 삼원일체 사상이 가장 완벽하게 뭐냐면 남아있는 곳이 바로 어디냐, 지금 현재 일본인 것입니다. 이걸 열도조선이라고 말하기도 하는데요. 우리는 일명 외라고 말을 하죠. 예. 외는 우리가 한자로 예가 되는 것입니다. 예. 동이 트는 곳이죠. 동이 트는 곳. 그리고 동이 트는 밑에 있는 땅이 이제 일본이다 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니폰이다 되는 것인데요. 자, 이를 우리는 열도조선이라고 하고, 삼원제국의 마지막 우리가 기착지가 된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AD 527년도 북방 14년에 이들을 한반도에서 몰아내고, 이들 세력들이 일본으로 건너가게 됐는데, 이들을 우리는 도련이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일본에 정착한 이들이 바로 천황을 중심으로 해서 군사계급, 사무라이죠, 생산자 계급이 우리가 나타나게 되었는데, 일본은 천황이라는 제사장 계급이 있고, 군사 계급으로서 사무라이 신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생산자 계급으로서 대를 이어가면서 생산하는 제품 기술적인 측면에서 가지고 있는 생산자 계급이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이 세 사람들은 바로 삼지 세력으로서 생산자 계급, 군사 계급, 그 다음에 제사장 계급으로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AD 527년에 신라는 제사장 신분인데, 법흥왕 14년에 2차 돈의 순교로서 통해서 이 땅 조선반도에 또 신라 방 같은 것들이 이제 중국에도 있는 것이고요. 의 삼원 세력이 신라 육촌의 뿌리뿐만 아니라 가야 육촌을 포함해서 이 삼지 세력은 모두 일본 열도로 뭐냐면은 튀었다는 것이죠. 도망갔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날 민족 국가는 제1차 세계대전, 제2차 세계대전이 제국주의와 함께 파생된 임의로 분할된 국가제도이고, 그 이전에는 중국 땅을 중원이라고 표현하는데 모두 조선강력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고구려 백제 신라가 바로 이 삼지 세력으로서 삼원 제도를 가지고 있는 것인데, 여기에 조정의 이름을 우리가 이제 당송원명청이라 이렇게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임금이 직접 관할하는 곳을 우리가 경사라고 하고, 이걸 적현이라고도 하고, 그 주변을 가진 자가 어떻게 불렸느냐, 이를 통틀어 이제 경기라고 했는데, 그래서 서울과 주변에 있는
소위 말하는 이 경기라고 표현하고 있는 이 그 경사와 기현이라고 하는 것을 포함해서 우리가 이제 경기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경기도가 있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계급 사이는, 신분 사이는 어떤 사이냐? 바로 천자인 제사장 계급과 그 다음에 제후의 군사 계급, 그 다음에 대부의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렇게 이제 사계급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일종의 브라만교와 같은 것인데요. 브라만교, 크샤트리아, 그 다음에 바이샤, 수드라 이렇게 나가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경사와 기현을 합쳐서 우리가 경기라고 이름을 부른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천자가 있고 제후가 있고 대부가 있고 사화로 나누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조선의 마지막 왕도 대명조선, 또 대청조선이라고 하고 해동조선, 열도조선 모두 다 그렇게 역할이 달랐다는 것입니다. 이를 삼지제도로 하는데 자, 그래서 이 제사장 신분인 계급과 해동조선 1919년도에 10년도에 열도조선은 군사계급을 같이 포함하는데 1910년도에 열도조선 군사계급 신분이라든지 그 다음에 대청 조선은 소문의 신흥혁명으로 인해서 1911년도에 망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해동조선의 유교 제사문화의 포악과 폭정에 대하여 이 해동조선은 모두 항상 한 수 아래라고 생각했고 군사 사무라이 계급에게 땅을 잃고 다시 우리가 조선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조선은 이 친중 위정척삭파 황현의 매천 야록이 이들이고요. 그 다음에 친일기아파가 이제 김옥균이, 그 다음에 최소 공산주의 학파가 김일성, 순돌이. 자, 그래서 이 조선민족주의 학파는 이제 신채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는 1. 친중위정 학파, 두 번째 친일개화파, 세 번째 친소공산주의파, 네 번째 친미기독교파, 다섯 번째 국민민족주의파, 이렇게 이제 나눠지는 것입니다. 자, 이때 우리가 고종의 장례식을 기하러 1910년에 이 파란색을
자, 이때 이제 이 고종의 장례식 날에 1919년도에 3월 1일 날 해동조선의 유구한 환국사의 길을 위해서 적은 것이 이 3.1 독립선언서이다 이거죠. 여기에 우리가 나아갈 길을 우리가 빼곡히 적고 있다는 것이죠. 이 내용이 앞으로 우리 역사가 가야 할 방향이자 이념, 사상과 혁명성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이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가 할 일이다. 자,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일본이 바로 삼지 세력으로 묶여 있는 완벽한 제도를 가지고 있는데 이 제도를 가지게 돼 있는 신라에 대해서 오늘은 잠깐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래서 이 신라의 이 생활 풍습이라든지 그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 신라 때 임신년에 썼던 임신서기석이 뭐냐면은 그 내용을 잘 나타나 있는데 쉽게 말해서 신라의 지도층들이 그들의 명세를 적었던 돌에 새겼던 한 32cm 정도 크기의 돌에 새겼던 내용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신라 화랑도라든지 이 지도층의 신분 현황을 뭐냐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신라는 제사장 계급인데요. 고구려는 군사 계급, 백제는 생선자 계급. 자, 그래서 이제는 이 군사 계급이 득세하여 모두 다 전제 왕권 국가로 발전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임신서기석이 신라 지배층의 단면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요 임신서기석이 기록된 날짜가 대략 AD 552년으로 본다 이거죠. 한자의 서체를 볼 때 손환일 선생님께서 보실 때 그 정도 서체로 볼 때는 그렇다는 것이죠. 522년. 요때가 진흥왕 13년인데요. 세 번째, 우리가 그 유명한 신라가 AD 527년도에 이차돈의 순교와 함께 우리가 이들 샤먼 세력들이 일본으로 다 도망가게 됐는데 이 임신서기석에 나타나 있는 글귀의 내용을 보면 어순이 현재 한글 중심이라는 것이죠. 첫 번째는 어순이 현재 한글과 같다. 두 번째는 6세기 중기에 그러니까 527년 우리가 이 차돈의 순교와 함께 불교를 수용하고 신라는 율령을 반포하고 그 다음에 법화왕 때입니다. 그 다음에 중앙 집권화를 이뤄서 전제 왕권 국가로서 나아갔다. 이게 이제 진흥왕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임신서기석은 네 번째 신라의 화랑 제도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잘 알다시피 세속옥에는 임금과 효, 법과 일, 사성을 하지 않하라는 측면을 담고 있는 내용이 여기에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이 신라 주류의 상황, 그래서 신라 주류의 상당한 교육을 담당했다고 볼 수가 있고, 여섯 번째, 젊은 지식인들의 나라에 대한 명사이다 이거죠. 임신서기석이. 자, 그래서 고구려 군사계급, 백제 생선자 계급은 이들이 일본 열도로 이주하여서 삼지 제도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내용을 오늘 조금 설명을 하고 바로 임신서기석에 적혀 있는 요 내용, 우리가 교과서에서 한번 볼 수 있었던 내용일 겁니다. 자, 임신서기석. 자,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신라가 지나고 난 다음에 통일 신라가 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고려의 사회가 어떻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송나라의 북송입니다. 북송의 국선사였던 서경이 이 고려대경을 만들었는데 이 내용이 그림은 없고 지금 이제 글자만 남아서 이 글을 알 수가 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임진왜란에 대해서 우리가 새로운 시각으로 볼 수가 있는 이 안경준의 뭐냐면 은복년 야사별곡이라는 것은, 이 말은 우리가 중국의 명나라나 청조에서 그들의 자, 그래서 이 안경준이가 썼던 이 내용을 우리가 한번 되새겨 보면서 우리가 역사의 지평을 좀 더 넓혀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우리 송나라의 사정을 잘 설명하고 있는 이 고려도경, 예, 그 다음에 임진왜란의 뭐냐면은 사정을 보다 더 잘 알 수가 있는 은복년의 야사별곡, 예, 요런 내용들을 내용으로 하면서 우리가 공부를 꾸준히 해 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황국사는 바로 이 삼원 제국의 삼원 문명을 이끌어왔던 환인으로서 당군으로서 우리가 일본이 바로 삼지제도로서 제사장 계급인 천황과 군사 계급인 사무라이와 생산자 계급인 대를 이어가면서 장인 정신을 발휘하는 그런 것을 뭐냐면 우리가 일본이 가지고 있는 특색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이들에게 바로 북방에서 내려왔던 원주민들이 대거 차지하면서 옆에는 불을 떼고 있는 이런 입장인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삼원 제국의 부활 이 부분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